오늘은 여기가 이상하네 생각하고 아플 때마다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잇몸에 조금씩은 안 좋은 곳 있으시죠? 오늘은 잇몸병에 좋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녹차, 당근, 가지, 생양파를 추천합니다. 이 음식들이 왜 잇몸병에 좋은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잇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날 때이지요. 많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피가 나올 때도 있고요. 그 다음은 잇몸에 바람이나 물만 들어가도 이가 시린 현상이에요.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병이 왔는데도 치과를 안 가시고 치료를 안 하시고 미루다 보면 잇몸을 잡아주는 치조골이라는 뼈가 다 흡수돼 버립니다. 치조골이란 간단히 치아를 잡고 있는 뼈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. 치아가 생성되면서 자라는 뼈이고요. 잇몸병이 났는데 치과에 안 가고 있다가 치아가 흔들리게 돼요. 겨우 치과에 가보니 발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발치를 해보니 잇몸병이 커져 치조골까지 퍼진 거라면 차츰 치조골까지 없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임플란트도 힘들게 돼요. 아니면 뼈 이식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. 잇몸 관리 정말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드시나요? 그럼 잇몸병에 좋다고 소개해드린 음식들이 왜 좋은지,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녹차에는 폴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. 이 성분이 항암 효과도 있고 항산화 그리고 항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좋아요. 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치주염에 좋습니다. 이 카테킨이란 성분이 정말 좋은 이유가 암세포들을 대상으로 카테킨을 투여한 실험을 해본 결과 카테킨을 투여한 직후부터 농도에 따라 암세포를 손상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. 즉 카테킨을 오래 또 자주 섭취할수록 항암 효과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카테킨은 체내 지질 대사를 활발하게 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기름진 식사 후 몸속의 지방이 걱정된다면 카테킨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좋아요. 돼지고기와 기름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고칼로리, 고지방, 고콜레스테롤 식에도 끄떡없는 이유가 바로 차를 수시로 마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시지요? 녹차의 이 성분 때문이라고 하네요. 녹차에는 불소도 소량 포함되어 있어서 치주염은 아니지만 충치가 있을 때 치아를 재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. 당근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치아에 붙은 세균들을 제거해주고 구취를 예방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잇몸의 염증이나 출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베타카로틴은 비타민의 한 종류로 산화작용으로 인한 세포의 손상을 보호하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지요.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어로 전환됩니다. 잇몸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가지예요. 가지에는 보라색을 나타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잇몸의 염증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. 그리고 가지의 꼭지에는 지혈작용과 진통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지를 통째로 끓인 물을 입안에 머금고 계시면 진통작용 및 지혈작용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. 또한 잇몸의 통증이나 붓기를 완화해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요. 이 폴리페놀은 치아의 변색도 완화해주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. 네 번째, 잇몸에 좋은 음식으로는 생양파예요. 생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. 생양파를 자주 먹다 보면 구강 내에 있는 유해 세균들을 완전하게 박멸시킬 수 있고 치주염이나 치위염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또한 생양파를 잇몸이 부었을 때 끓여서 입안에 머금고 헹궈내시면 잇몸의 통증이나 붓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. 생양파에는 또한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진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성분이 잇몸의 통증과 붓기를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.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하시는 것들이 있나요? 간장게장 드시다가 캐러멜이나 엿 드시다가 치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.
임플란트 보철물 같은 게 빠져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. 또 사과나 복숭아 같은 거 앞니로 베어 드시다가 앞니 레진이 떨어져 나가거나 깨져서 치과를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. 물리적인 힘이 너무 들어가서 치아가 상하지 않도록 평소에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. 요즘 탕후루 많이 드시는데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. 그 탕후루도 엄청 끈적이고 단단해서 치아도 상할 수 있고 당도가 너무 높아서 충치를 발생시키기 쉬운 음식입니다. 치아는 잘 닦는데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 치태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. 양치를 할 때 치아만 잘 닦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치아보다는 잇몸을 더 잘 닦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잇몸 질환에 걸릴 수도 있고 잇몸은 생각보다 쉽게 붓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연조직이기 때문에 치아를 닦을 때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잇몸을 같이 닦는다는 생각으로 치아를 닦아주셔야 잇몸 마사지도 자연스럽게 되고 건강한 잇몸을 가질 수 있어요. 양치를 잘 하시고 나서 가글을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되면 가글에는 SLS라고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고 마르게 할 수 있어요. 특히 갱년기가 여성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. 이것으로 인해 구강 건조증이라는 질환을 가지시는 분도 요즘에 많다고 하네요. 양치를 하지 않고 가글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. 양치를 못하는 상황에서 가글이라도 하면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음식에 있던 기름이나 치면에 붙은 치면 세균막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는 가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칫솔질이 꼭 필요해요. 대부분의 치과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헥사메디넥이라고 있어요. 헥사메디넥은 상품명이고요. 성분명은 클로르헥시디니이에요. 결국 잇몸병이라는 것은 구강 내에 있는 박테리아, 세균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반응을 하는 것이지요. 그 세균의 수치를 어느 일정 이상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로르헥시드는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약국에서 보통 23,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시고요. 사용법은 보통 한 병에 100ml 정도 하는데 뚜껑에 보시면 눈금에 10ml 표시되어 있어요.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이것으로 가글 하세요. 클로르헥시딘은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면 입안의 세균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다고 해요. 이 정도는 쉽게 하실 수 있겠죠. 치간 칫솔은 잘 사용하고 계세요? 치아와 치아 사이에 숨은 때라든지 음식물을 제거하는데 치실이나 칫솔만으로는 다 제거할 수 없는 공간도 있어요. 그곳은 치간 칫솔로 잘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. 특히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치간 칫솔로 구석구석 닦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잇몸 마사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잇몸의 탄력도도 좋아져요. 또 잇몸의 잇몸 질환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. 잇몸에 제일 안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담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음주예요. 그러므로 당연히 술과 담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잇몸에 염증이 많겠죠. 그래서 술, 담배를 안 하시거나 줄이시라고 말씀드려요. 담배 안에 있는 유해 세균들이 구강 내에 계속 잠재해 니코틴, 타르 이런 것들이 치아에 착색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잇몸이 계속 부어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잇몸에는 정말 좋은 것이 없습니다. 잇몸 질환이라는 것은 치조골이 잇몸뼈를 흡수해서 내려가는 질환인데 잇몸뼈가 한번 내려가면 절대 다시 재생시킬 수 없는 것 아시죠? 즉 일단 한번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국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.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다 해도 내 몸의 치아보다 못하지 않을까요? 오늘은 잇몸 관리, 건강한 치아 관리에 대해 알려드렸어요. 건강할 때 잇몸과 치아 관리 잘 하셔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.
건강에 참 좋은 정보 건강참정보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